을 쳤는데 지 맘대로 성적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있잖아요. 돌아왔을 때 어때? 엄마, 그래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비전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딸과 어때? 엄마, 내 인생은 망쳐졌어 라고 얘기하는 인생의 소리, 어느 소리가 더 아름다운 소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스펙이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생명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격이에요. 인격인 뜻은 뭐냐 하면 버리기 아까운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사를 하다 보면 버려도 되는 게 있고 버리면 안 되는 게 있죠. 그죠?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학기가 바뀌면, 학년이 바뀌면 버려도 되는 게 있고 버리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교과서는 버려도 되지만 오빠가 나에게 준 편지는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그죠? 네, 이사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 이사할 때 버리면 되는 게 있고 버리면 안 되는 게 있죠. 그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사할 때 버려도 되는 게 있고 버리면 안 되는 게 있죠. 이러니까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은 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냐 하면, 다리오 왕은 어떠합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돌아와서 너무나 많이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버리기에 너무나 아까운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성실과 정직함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기사를 본 적 있나요? 이 조은희 현욱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양대를 갔어요. 여러분, 한양대를 가려면 몇 등급이어야 됩니까? 네, 1.2등급에서 한 1.7등급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4등급인데 어때? 한양대를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학생생활종합기록부에 한 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폐를 앓고 있는 친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라는 한 줄이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자폐를 앓고 있는 친구를 3년 동안 돌보았던 친구거든요. 이런 것처럼 세상은 진짜 그리스도인을 원해요. 진짜 어때? 성김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너무나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너무 잘생겼죠? 대학도 좋은 데 나왔어요.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어요. 누구예요? 네, 고려대학교 염재원 총장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염재원 총장님이 고려대에 있잖아요. 총장이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시험제도, 무감독 시험. 감독이 없이 시험을 치거나 어때? 거꾸로 수업.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강의를 듣고 와서 토론 수업을 한다든지 수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부를 부르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어떠합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바로 인격적인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지식과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태도다라고 얘기한 거죠. 특별히 이분이 이제 왜 고대를 기억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고대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한 10년 정도 되면 대단히 영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10년 정도, 요즘은 10년 정도 되니까 많은 고대생들이 잘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리더십의 형태가 바뀐 거예요. 산업사회에서는 정말 이제 산업사회에서는 이 회사가 잘 성장하기 때문에 잘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떠합니까? 이제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영업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적인 사람이 필요한데 고대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들어올 때부터 그런 아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때요? 고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도 바꿨죠. 뭐라고요? 도전적인 지성을 가진 고대생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 보면 KBS에서 방송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지호라고 치면 나옵니다. 꼭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대학이 왜 살아남기 위해 바뀌는 거죠? 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 내용 앞부분만 조금 볼게요. 컴퓨터가 작동 안 되지. 네. 네,
컴퓨터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잠깐. 네,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자, 이제 제가 하는 총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시도한 몇 가지의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무정책이라는 것을 내었습니다. 하나는 출석부 안 불러도 된다. 또 하나는 시험감독을 안 해도 된다. 교수님들이. 상대평가를 안 하고 절대평가를 해도 된다. 야, 이거 뭐는 개혁적인 것을 하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1세기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수업료 내고 내가 교수님한테 좋은 강의를 듣겠다는 권리이지, 교수님이 얘네들을 볼모로 잡아놓고 너 안 오면은 점수 깎고 이런 거는 20세기 방식입니다. 상대평가, 절대평가하면 됩니다. 이것을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에서 평가에 20%는 A, 30%는 B 이렇게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치열하게 성적 갖고 경쟁을 대학에 와서도 합니다. 시험감도 제가 다녔던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시험감독이 없습니다.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교수가 학생이 시험 볼 때 들어가서 감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탠포드 학생들은 미국을 이끌어갈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명예 시험 답안지 앞페이지에 명예선서가 있습니다. 나는 명예스럽게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사인을 하고 시험을 봅니다. 21세기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오픈북을 하던가 집에 가서 프로젝트를 해보든가 다 자기의 머리로 창의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외워서 쓰는 것은 여기 휴대폰 꺼내면은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전학기제, 우리는 꼭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신이 정해준 건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봐야지 이 학생들이 제일 공부 잘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중간고사 기간 동안 일주일 쉬고, 기말고사 동안 일주일 쉬고, 16주 강의 일주일에 3시간씩 아주 정해놓은 것이, 제가 대학교 다니던 1970년대하고 지금 거진 40년이 지났는데도, 더 지났는데도 똑같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규제도 없대요. 사실
48시간, 3시간씩 16주 하면 그것을 일주일에 5시간씩 하게 되면 10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일찍 3월에 시작하면 5월 중순에 끝나면 5월 중순부터 미국 학생들처럼 9월 되기 전까지 외국에 인턴을 가도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지식을 전수하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만 21세기 대학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은 변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20세기 스타일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나라의 비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인적 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척하는 지성을 저희가 양성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죠? 이렇게 이제 대학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익숙한 대로 대학에 들어가면 뭡니까? 네, 대학은 들어갈 수 있어. 네,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 변화를 민감하게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 누굴까요?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는 학문을 깨닫는 지혜를 줬지만 다니엘에게 준 것이 뭡니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몽조 연애를 주신 거죠. 그걸 갖고 느부갓네살 왕과 고레스 왕과 수많은 왕들을 섬기게 되죠. 그걸 보고 전문성이라 그래요. 전문가가 아니라 은사를 잘 트레이닝하면 뭐가 됩니까? 전문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걸 보고 은사라 그러죠. 은사. 은사라는 뜻이 뭡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뜻이죠. 은사란 뜻이. 왜냐하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인데 1달란트의 그 돈의 양이 얼마입니까? 5년치 연봉이거든요. 1년에 만약에 3천만 원 정도 벌면 1억 5천 정도를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1억 5천 정도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괜찮을 만한 돈이죠.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을 크게 4가지. 요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표가. 이 강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잘 개발하여 나도 먹고 남을 먹일 만큼 넉넉하게 된 것. 이거는 뭐가 됩니까? 진학이나 진로로 가는 거예요. 약점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잘 개발되지 않았거나 발견되지 않은 것. 이거는 취미나 봉사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네일 아트를 좋아했어요. 고3 때. 그래서 물었어요. 조영아, 네일 아트를 갖고 네일 아트나 미술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쪽으로 갈까 하니까 아니 아빠, 네일 아트는 내 취미나 봉사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일 아트가 강이 된다는 뜻은 뭘까요? 노동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주 엑셀런트해야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초등학교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중1, 2가 되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떠합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기타를 치면서 엄마 나 실용음악 학원 가서 가수가 되겠어 이러면 엄마는 가슴이 절컹해요. 그죠? 그래서 저에게 찾아옵니다.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 우리 누가 있잖아요. 음악을 좋아해서 가수 되겠다는데 제발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꿈을 만드는 사람인데 꿈을 꺾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걸 설명해 주라 그래. 설명해 주고 너가 음악을 좋아한다면 중고 기타를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실용음악학원 3개월 정도 보냅니다. 그러면 갔다 와서 아이가 얘기합니다. 엄마, 음악은 내가 먹고 사는 도구가 아니라 뭐예요? 취미나 봉사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먹고 사는 도구를 쓸 때 행복할지, 취미나 봉사를 할 때 행복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이제 우리 청년들도 똑같은데 이게 강인지 약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공만 갖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공만 갖고 살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2개를 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문과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좀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 친구가 국문과에 뭘 결합합니까? 중국어를 결합하면 둘 다 양약이죠. 국어도 잘하는 게 아니고 영어도 중국어 잘하는 게 아니지만 둘 가지가 결합되면 어떡합니까? 중국 상해에 가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네, 중국에 있는 주재원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 형님이 중국 이랜드를 만들었거든. 넷째 형님이 중국 이랜드를 만드는데 보니까 우리 조카들이 거기서 어때? 국어를 배우는데 어때? 1인당 70만 원 내고 배우는 거예요. 왜? 네, 회사가 돈 대주니까. 10명만 하면 얼마입니까? 700만 원이에요. 대구에 있잖아요. 계명대학교 성악과를 나왔어요. 여러분, 계명대학교 성악과를 나오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네, 있어요. 그 약이라는 뜻이에요. 약. 그죠? 근데 있잖아요. 그 친구는 양약을 결합하는 방식인데 어디에? 베트남에 갔어요. 베트남에 가서 뭐냐면 K-팝 학원을 만들었어요. 성악 학원은 아니라 K-팝 학원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 터졌어요. 대박. 그래도 어때? 한국에 있는 연습생들 있잖아요. 와가 공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전공이 뭐냐 하면 건축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있잖아요. 취미가 뭐냐 하면 음악 듣기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때요? 정말 음악만 할 수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뭘 하느냐 하면 건축가인데 음악 특별히 청음을 잘했어요. 청음. 그래서 지금 뭐라 하느냐 하면 요즘 약간 있잖아요. 왜 있잖아요. 가지신 분들이 어때? 거실을 좀 꾸미고 싶어요. 어떻게? 영화관처럼 꾸미고도 싶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디오 시스템이 잘 장착된 거실을 꾸미고 싶은 분들도 많아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바로 어떠냐 하면 내 전공 하나를 갖고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전공을 두 개를 결합해야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강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 복수 전공이 있죠. 복수 전공. 왜 복수 전공을 만들었을까요? 내 하나를 갖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경영학과 다녔어요. 경영학과. 근데 여러분 경영학과만 갖고 먹고 사는데 좀 지장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뭐냐 하면 IT를 특별히 프로그램 짜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는 뭐 하느냐 하면 M&A 하는 회사 있죠. M&A 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남들은 어떠냐 하면 데이터를 뽑는데 한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이 친구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프로그램 짤 줄 아니까 2주 만에 어때? 이 M&A 이제 결과 보고서를 다 만들 수 있대요. 근데 바로 내면 어떠냐 하면 또 딴 일을 줄 것 같으니까 어때요? 한 달 정도 후에 갖다 낸대요. 그러면 어떠냐 하면 막 놀란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하면 지금의 시대는 두 개를 결합해야 되는 시대예요. 내가 잘하는 것과 취미와 봉사를 결합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누가 있느냐면 그 친구는 글쓰기를 좋아했어요. 대학도 안 나왔어요. 근데 원래 토목가인데 토목가가 안 맞아서 글쓰기로 인생 키워드를 잡았어요. 글쓰기. 그런데 그래서 주니어 플라톤에서 10년을 일한 거예요. 근데 주니어 플라톤에서 일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하기는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터닝이 돼서 지금은 브레이크 뉴스라는 인터넷 신문 기자가 되었어요. 근데 월급은 많지는 않은 거예요. 한 250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가지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가정이.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부업을 해요, 부업. 약점을 갖고 부업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독서 지도를 해요. 독서 지도. 그래서 이제 한 50만 원, 60만 원 받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을 만드는 거예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뭐냐 하면 역사교육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경력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아기를 좀 키워놓고 이제 뭐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이 잘 없는 거예요, 일이.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이를 데리고 경복궁을 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뽀대나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설명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가 너무 잘 들은 거예요.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가 누구 엄마 그 토요일마다 어디 가냐 그러니까 경복궁 돈다는 거예요. 경복궁을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뭐 설명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자기 아이를 한번 보낸 거예요. 근데 갔다 오고 나는데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명 모아져서 지금은 뭐냐면 토요일 날 경복궁 투어를 하고 있대요. 2시부터 4시까지였대요. 1인당 2만 원씩 받았어. 그 10명이 오면 얼마입니까? 2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어때? 4번 하니까 어때? 80만 원. 여러분 부업으로 괜찮아요? 괜찮죠. 앞으로 시대는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4천만 원 받는 시대가 아니라 내 월급을 세 군데서 받아낼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이 앞으로 좋은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월급을 몇 군데서 받을까요? 저는 세 군데서 받아요. 네, 우리 교회에서 3분의 1. 그죠? 제가 강의하면서 3분의 1. 그리고 제 후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3분의 1. 이렇게 해서 살지, 안 그러면 개척교회 있잖아요. 목사가 살 수 없어요. 앞으로 사회는 이런 사회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걸 갖고 어때? 브랜드를 갖고 돈을 만들어내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그 다음에 한계점은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동력자를 주시는 거예요. 친구.
그리고 마지막 결점은 나에게 있는 치명적인 오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연약함. 근데 그 연약함 중에 상당 부분이 뭔지 아세요? 죄성과 관계되어 있어요. 죄성.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왕이 될 만큼 너무나 리더십이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정욕이 그를 힘들게 했잖아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뭐가 힘들었습니까? 네, 시기와 질투, 교만이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점 중에 상당 부분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그죠? 그래서 이제 안희정 씨도 어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어때 강은 너무 강하죠, 그죠? 정치인으로서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지만 어때 이 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점. 또 하나는 어때 기질이 갖는 결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이걸 잘 관리하거나 성숙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네 가지가 어때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잡아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 거라고요? 네, 리더십을 갖고 살 거라고 얘기하셨죠. 어떻게? 꿈만 꾸면 모두가 자기에게 절하잖아요. 하나님이 리더십을 갖고 살 인생이구나. 그래서 애굽 땅에 가더라도 어때? 리더십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모양이 바뀌죠.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여기 뭐 어때요? 그래서 어때요? 여기 바뀌지 않는 요 한 가지가 뭐냐면 요즘 말하면 NCS라는 NCS. 그래서 지금 기업체에서 뽑는 거는 어느 대학을 나왔냐를 뽑는 게 아니라 뭘 뽑습니까? 그 분야의 적합성이 얼마나가 되느냐를 뽑는 거예요. 관리 능력은 얼마냐, 기획 능력은 얼마냐, 영업은 얼마냐, 그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의 자격증 5개를 따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박양 교수가 있는데 포스코에서 13년 일하고 설린 전문대 알죠? 전문대에서 제철학과를 만들었는데 30명 중에 23명을 포스코에 넣었어요. 대단하죠? 어떻게 했냐면 영어 안 시킵니다. 영어. 왜냐하면 지방대 아이들이 어때 영어를 있잖아요. 어학연수 갔다 왔다고 놀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미국에서 있잖아요. 예,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요즘은 줄여서 8만 명이라 그러는데 그만큼 많아요. 영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에게는. 그래서 뭐 하냐면 딱 2가지. 네, 그 분야의 자격증 5개 그리고 봉사활동 250시간을 시켜요. 여러분 이 사람이 충성스럽다는 얘기와 봉사활동 250시간을 했다는 건 달라요. 250시간 했다는 말은 일주일에 3시간씩 했다는 거거든. 그러면 뭡니까? 꾸준하고 성실하고 어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증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30명 중에 23명을 포스코에 넣었어요. 여러분 포스코에 들어가는 순간 뭡니까? 초봉이 4,300만 원이에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무대생도. 지금 사회가 이와 같은 세상이죠. 그런데 이 리더십에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상처 주는 리더십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애굽 땅에서 뭡니까? 네, 성숙시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은 뭐냐면 은사는 개발, 인격은 성숙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제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느냐면 성령의 열매의 은사가 안 담기면 은사의 단점이 부각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분석력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렇게 안 당기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근데 성령이 그렇게 당기면 어떠합니까?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을 내고 어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사는 성령이 그렇게 당겨야 되지만 은사는 개발, 인격은 성숙 쪽으로 가야 되는 게 교회 교육이에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노란색만. 네, 시작. 누가 고백합니까? 다니엘이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막 크고 어때 이런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확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때? 이 땅 가운데 이미 도래한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궁전은 누가 다스립니까? 페르시아의 궁전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죠.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누가 다스립니까? 다리오 왕이 다스렸죠.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어때? 이 땅 또 누구의 땅이라고? 하나님의 땅이라고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나아만의 장군의 집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죠. 어떻게?
누굴 통하여? 나만 장군의 계집 아이를 통하여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확장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인을 키우고 교인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있잖아요. 커도 어때?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걸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죠. 어떻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뭔지 아세요? 네, 그런 사람을 키워서 세상으로 보내는 일,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진짜 중요한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교회가 확장돼야 커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떠해요? 대형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어둡게 만드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교인을 키우고 교인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한동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비전이 뭐냐 하면 임정택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의 비전이 뭐냐 하면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꿈을 잘 프레젠테이션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뽑혀서 홍콩에 가서 꿈 프레젠테이션 대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 가서 어떠냐?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있게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딱 앉았는데 그 다음부터 나와서 사람들이 발표하는데 자기 꿈이 너무나 초라하고 쪽팔리는 꿈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가서 어때? 약하고 가난한 자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얘기하니까. 그때 자기 꿈이 그렇게 수치스러울 때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돌아와서 꿈을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굴 위하여 살까? 그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말이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친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약한 자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누가 가장 약한가를 고민하다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바로 자기의 마음의 꿈이 됐어요. 그걸 보고 스피릿을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회사를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왜? 경영학과거든. 여러분, 경영학과가 잘한 게 뭘까요? 회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만들까 고민하다가 커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갖고 회사를 만들어 약한 자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의 비전의 이름을 정했어요. 그 이름이 희저빈, 거분의 콩, 예수님의 콩이라는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어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네, 빈 강의실에서. 수업 5분 전에 가서 외친 거예요.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는 게 아니라 희저빈.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일찍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약간 미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야, 니 뭐하노? 이러면 자기 꿈을 프레젠테이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자기의 모교인 한동대에서 희저빈 1호점이 만들어져요. 그 돈이 얼마냐? 1억 800만 원인데 그 포스코가 그에게 지원해 줍니다. 처음에는 노라고 그랬는데 10번이나 퇴짜를 맞았는데 결국은 어때? 포스코가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총 9개가 넘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데 영상에는 5개밖에 나오진 않아요. 네, 그 영상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최정 씨, 오늘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남은 인생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청혼합니다. 껍질을 잡아 주면서 무릎 꿇으시고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홍콩에서.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야망을 가지고 갔었었는데 중국의 15억 인구 중에서 1억 미만의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중국을 변화시키겠다는 중국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웠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고요. 선후배들과 모였습니다. 비전 하나, 그 비전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일, 그리고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것. 그 비전은 명확했어요. 그래서 실패할 거란 생각 없이 한번 해보자. 가장 오래 일하신 우리 신만철 바리스타 선생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김일문 바리스타 선생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또 1호점에서 일하시는 문은영 선생님 계시거든요. 세상에 많은 장애 분류가 있는데 그래서 가장 시업하기가 힘들고 모은 것도 안 되고 하는 장애가 정신장애입니다. 정신장애를 체험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 않았을 텐데 잘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저희들은 스카우트한 거죠. 그래 제가 사례 일하고 있습니다. 카푸치노 나왔습니다. 그거 실패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저는 이 한 분 한 분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건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되고 있어요. 정신적인 질환 이만큼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는 미친 사람이고 정신병자, 편견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정말 내 형제, 내 부모님이 그 병을 알고 있다면 절대 그 정신장애를 위험하고 미친 사람을 생각 못할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남은 인생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충분히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제가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일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보셨죠? 어때요?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 어떠세요? 감동이 밀려오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 보세요. 어때요? 남들이 나를 부러워합니다. 부러움은 어때요? 영향력을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력 주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뭘까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 그죠? 높이, 여러분 제 친구가 공부를 잘하면 어때요? 부러워요? 근데 부러워요. 근데 있잖아요. 그 부러움은 내 인생을 바꾸진 않아요. 근데 감동을 주면 어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거는 대단한 영향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그죠? 저는 이제 이 친구를 보면 대학교 2학년 때 이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죠? 정말 우리 교회가 키워내야 될 사람, 이런 사람 아닐까요? 근데 이런 사람을 어때요?
목회자 혼자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와 함께 어때 이런 사람을 키워내려고 ING 캠퍼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두고 목회자인 저가 줄 수 있는 게 있고 평신도들이 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기자가 줄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같이 써줘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10년 동안 대학을 다녀요. 10년 동안. 열심히 다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모님이 없어요. 고아예요. 그래서 원래 고아는 아닌데 대학교 1학년 때 들어왔는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자기 인생을 챙겨주지 않으니까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빚도 많이 지고 이렇게 한 10년 동안 대학을 다닌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학기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교회도 얼마나 많이 떠돌이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명 한 명 만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제 진로를 다 상담하거든요. 마음의 에너지가 어디 있는지, 언사는 뭔지, 재능은 뭔지, 이런 걸 쭉 하면서 이 친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바뀐다는 걸 경험하면서 꿈을 갖게 됐는데 청년이 청년에게 꿈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대구시가 그런 프로젝트를 제안한 이렇게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게 이 친구, 자기 친구 3명과 함께 원서를 냈어요. 이번에 당선이 돼가지고 4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제 정말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청년들 중에 꿈꾸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친구들이 와서 꿈을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요. 또 밥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잘 먹고. 그러면서 어때요? 이 친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친구는 어떠냐? 게임에 빠져 있고 좀 있잖아요. 부모님도 없고 정말 있잖아요. 남들과 어때? 친구들 사이에 왕따 같은 느낌의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 썩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오더라도 어때요? 합니까? 막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자기 곁에 있는 친구가 바뀔 때 청년들은 가장 충격적이거든요. 별난 사람이 아니라 느꼈는데 별난 사람이 되는 순간 엄청난 충격이 받아요. 그 저희 교회가 막 청년부가 조금 빨리 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친구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별난 일이 없는 친구와 별 볼 일 없는 친구가 진짜 별 볼 날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너무 일어납니다. 사회는 이런 친구를 도우려고 엄청난 돈을 준비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국민 해결 2018이라는 게 열렸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제안을 하라. 그럼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가봤거든. 근데 그 프로젝트가 어때? 너무너무 어때? 허술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 친구가 청년들이 지금 빚이 많잖아요. 빚. 카드 빚을 쓰고 청년들의 빚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를 줬냐? 7천만 원 줬어요. 7천만 원. 근데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돈을 써야 돼. 무조건. 결과 안 내도 괜찮아. 그 도전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안동에 있는 친구는 뭐냐면 안동의 청년들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왜 빠져나갈까? 서울에 있는 이런 문화가 지방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공연팀을 불러서 공연하고 이러면서 어때? 이런 새로운 축제 문화를 만들겠다. 5,300만 원 줬어요. 대구에 있잖아요. 그 상객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할머니들이 좀 많이 사시거든. 치매를 걸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하여 치매 거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나는 치매 거리가 뭔지 몰랐는데 옛날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억이 살아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하는데 5,300만 원 줘요. 여러분, 지금 바깥에서는 어떠냐 하면 꿈꾸는 청년들을 위하여 돈을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업, 교회가 있잖아요. 5천만 원 1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꿈꾸는 사람, 저희들이 로봇 창업센터라고 운영하고 있거든. 거기에 오면 기본은 800에서 1,000만 원 다 줘요. 홈페이지를 만들라고 주고요. 뭐 해서 다 줘요. 800에서 1,000만 원은. 그건 프로젝트를 따는 거죠. 근데 이제는 조금만 더, 그 다음 단계 더 넘어가면 5천만 원 1억씩 줍니다. 1억씩. 여러분, 1억을 교회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국가는 1억을 주라고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누가 가져갑니까? 내 신천지가 가져가죠. 여러분, 한 60%를 신천지가 가져간대요, 지금. 왜냐하면 거기에 담당하는 친구가 우리 IBF 간사 출신이 있거든요. 간사님 미치겠어요, 이렇게. 왜 그런가? 정말 이거 보면 분명히 신천지라는 거 느낌이 오는데, 정말 있잖아요. 안 줄 수가 없다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근데 정당하게 청년이 꿈을 프레젠테이션에가 가져가니까요. 근데 한국 교회에 있잖아요. 청년들은 뭡니까? 돈도 없는 교회에서 돈 달라고? 네, 그럴 필요 없어요. 청년들은 잘 키우기만 해놓으면 어때? 그들이 돈을 받아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어떠합니까? 이와 같은 감동을 만드는 애는 인생이 만들어지는 곳, 그게 바로 교회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고 이런 소식이 전파지면 어떡합니까? 친구를 데려오고 싶잖아요. 이 교회 가면, 네, 여기 가면 어때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지면 친구 데려올까요? 안 데려올까요? 데려오죠.
그리고 어때? 우리 모든 어른들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청년들에게 어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란의 흰자가 계란의 노란자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기성세대가 어때? 다음 세대의 노란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권사님들 정말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 밥으로 도울 수도 있고 멘토링으로 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인맥 있잖아요. 그죠? 인맥으로 도울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도울 일이 많은데 그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어때? 그냥 꿈만 주고 목회자에게 맡겨두고 알아서 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ING 캠퍼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바로 아까 봤던 임정택과 같은 그런 친구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바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파워포인트도 필요 없고 이제부터 컨설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칠판을 좀 내려줄래? 누가? 우리 형제들 좀.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자고 약간 코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리액션 좋았어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좀 더, 펜이 없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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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이제 좀 많지는 않아서 좀 아쉽지만 지금부터 조금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은 컨설팅을 하지 못하고요. 이제 보는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는 눈. 자, 우리가 금방 지금까지 배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키워드가 있다는 얘기죠. 키워드가 있죠. 근데 이 키워드를 아는 방법이 뭐냐면 세상의 필요와 나의 능력이 만나는 지점을 본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림. 그러면 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는 그림인데 강, 약, 한계점, 결점이거든요. 이 네 가지 그림.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판이에요. 항상 사람을 딱 갖다 놓고 어때? 아이가 이야기하면 어때?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이미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마음의 에너지. 내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두 번째 뭘 갖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죠.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게 홀랜드입니다. 홀랜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기질과 습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는 게 바로 MBTI입니다. MBTI.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관심과 열정이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사회복지를 하더라도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 복지에 관심이 있죠. 대상에 따라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은사와 재능이 뭔지, 기질과 습관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 여러분, 마음의 에너지는 언제 생깁니까? 마음에 막 뭔가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언제 에너지가 생깁니까? 첫 번째,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걸 보고 흥미라 그러는 거예요. 흥미. 재미있는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생기죠. 그죠? 근데 이 재미있는 일을 언제? 잘할 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일을 잘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진학이나 진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 어때? 재밌어 하는 게 있거든? 근데 잘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해요. 근데 재미는 있는데 잘하지 못하면 뭐가 돼요? 그게 취미나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기타를 치는데 자기는 재밌는데 옆 사람은 귀를 이렇게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취미나 봉사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어떤 하냐면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주로 청소년들은 언제 에너지가 제일 많이 생기느냐면 잘 못해요. 주로 흥미에 에너지가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정도 되면 내가 재밌는 일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인생이 지나면서 의미와 가치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목회보다 간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어때?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어제 아침에 8시에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9시부터 기차 타고요. 오늘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올라올 때 우리 이제 오창석 교수라고 그 교수님과 만나서 오면서 얘기하고 도착하자마자 저희 이제 큰형님 이제 무료 수술하는데 거기 가서 한 2-3시간 앉아있다가 오면 가서 그 다음에 또 2시에 네, 우리 이시종 간사님이라고 거기 우리 또 IBF 간사님 또 만나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우리 이제 어제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11시까지 강의하고 11시 집에 그 방에 들어가니까 11시 20분이더라고요. 그때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 제가 이제 뭐 큐티나 여러 가지 좀 정리해놓고 설교 준비 조금 하고 자고 오늘 아침에 8시에 또 이제 제 키웠던 친구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또 8시부터 10시 반까지 만나고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만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몇 시간 얘기해요. 근데 제가 막 피곤해 보입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그죠? 그런데 잘하잖아요. 잘한대요. 컨설팅도 잘하고 잘해. 근데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 알고 의미가 있을 때 에너지가 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의 에너지가 생기는 4가지.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가 좋아하는 과목이 전공이 되면 좋습니다. 이 좋아하는 과목이 전공이 되면 좋아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역사를 좋아했어요. 역사책. 고등학교 때 역사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네, 못해요. 이게 놀라운 우리나라 교육의 기법이에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역사를 좋아하면 공부를 못해요. 그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성적이 썩 좋진 않아서 대구에서 제일 좋은 대구대를 갔어요. 여러분 대구는 다 좋은 대학만 있어요. 경북에서 제일 좋은 경북대, 영남에서 제일 좋은 영남대, 대구에서 제일 좋은 대구대 이렇게 있어요. 놀라운 대학이 많죠. 근데 이제 성적으로 보러 말하면 5번째 정도예요. 그죠? 왜? 적성에 맞춰서 가니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친구는 대학을 갈 때 역사를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 교육학과를 갔어요.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왜?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어때요? 이제 김천에 이제 교사가 되었어요. 교사. 근데 이제 교사가 되니까 강의 교사죠. 근데 약이 뭐냐면 취미가 봉사가 뭐냐면 역사를 갖고 우리나라 선교 동원가로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갖고 선교 동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잘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를 그만두고 뭐냐면 선교 동원가로 살기 시작해요. 김학천이라고 있거든. 그래서 책도 나오고 이래요. 집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을 했거든요. 처갓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단 났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결혼시켰던 목적이 뭐예요? 교사 때문에 시켰는데 교사를 내려놓고 어때? 선교 동원가로 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교사 죽도록 해도 월급 어때? 250만 원 잘 못 받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강의 있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30만 원씩 받으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제주도 가지, 광주 가지, 서울 가지 돌아다니고 놀면서 뭐 강의 한 번씩 하면서 어때? 30만 원씩 받고 이러니까 괜찮잖아요. 아닌가 봐요. 그래도 교사가 나은가요? 어쨌든 뭔지 뭔지 알겠죠? 좋아하는 과목이 전공이 되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은 잘 못했거든요. 근데 뭘 좋아했냐면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세계사 이거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교에서 어때? 탑이었어요. 그런데 국어,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쪽 라인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행정학과로 왔거든요.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습니다. 안 믿는데 잘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었어요. 공부가. 그죠? 그래서 제가 고시를 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좋아하는 과목이 전공이에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토픽.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좋아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좋아했죠. 이런 것처럼 특별한 주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장품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과일을 좋아하고요.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대상에 따라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근데 약간 추상적으로 어떤 사람은 인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통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른 거죠. 다른 거. 세 번째는 뭐냐? 대상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요. 그지? 대상, 사람에 따라.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자기는 말만 하면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죠.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 너는 유대인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처음에는 잘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알려주게 돼 있어요. 바울에게 누가 알려줍니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알려주죠. 그죠? 바울아,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의 큰 그릇으로 쓸 계획이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간사가 되었을까요? 막 캠퍼스에 있잖아요. 영혼들 보면,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 가슴이 뛰었을까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를 키웠는 박영덕 간사님이 응종 형제, 캠퍼스에 죽어가는 영혼이 안 보여? 안 보였어요. 여러분, 안 보여요, 보통.
근데 제가 복학을 하고 나니까 졸업할 때 정도 되니까 뭐가 보였냐면 영남대는 IBF 간사가 있는데 경북대는 IBF 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후배가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것까지는 됐어요. 근데 영원히 보인 건 아니고 거기 제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어때? 자기가 자기를 꿈을 잘 몰라요. 그럼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엄마 아빠가 알려줘야 되죠. 공부해라가 아니라 어때? 세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것도 있어. 또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 세상은 이런 거야. 그래서 제일 좋기는 여행을 많이 가는 거예요. 경험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율학기제를 통하여 어때? 경험을 많이 시키라고 1년을 줬는데 어디에? 학원에 가서 어때? 동일한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에너지가 생겨날까요? 안 생겨날까요? 안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때? 토요일 날 같이 본고로 어때? 돌아다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서산에 있는 있잖아요. 서산인가요? 거기는 학교가 있는데 대안학교인데 딱 두 반만 있어요. 하나는 물음표 반, 하나는 느낌표 반. 그죠? 그래서 오전은 공통 수업을 하는데 오후는 물음표는 어떠냐면 본고에 태어가 어때요? 오늘은 시장 갔다가 오늘은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꿈을 찾을 때까지. 느낌표 반은 이제 찾았는 사람이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첫 번째는 비전은 자기가 몰라요. 두 번째 비전을 아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이방인인 너희에게 내가 가고자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열방의 주인 되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로마서 15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말씀을 보면서 열방의 주인 되신 주님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자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알아요. 이걸 보고 외적 확신이라고 그래요. 외적 확신. 그러나 내적 확신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을 보고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헬라어를 잘했어요. 헬라어. 왜냐하면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거든요. 요즘 말하면 영어권에서 태어난 거예요. 영어권.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죠. 할아버지가 아주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뭡니까? 로마 시민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는 태어나는 순간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죠. 이 말이 뭐냐면 패스워드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열방 어디에 가든지 돌아다닐 수 있는 패스워드를 쥐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짧게 일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텐트 메이커,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나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은 뭐냐면 3S가 3S. 첫 번째는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스피릿. 이방인의 사도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게 스피릿이죠. 두 번째는 뭐냐? 스킬이 있죠. 스킬. 여기 스킬이죠. 나만이 갖고 있는 능력, 그게 스킬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게 바로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떠냐면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트래블링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삶의 시스템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비전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지역입니다. 지역. 사실은 옛날에는 어떠합니까? 요 정도만 돼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죠? 요 정도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전공을 잘 나오거나